예. 근데 저는 사실 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건 이제 굉장히 구문이 됐으니까 금요일 일이어서 예. 그 이후에 사실은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. 오, 왜요?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8대0으로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조금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덮어놓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지각을 가지고 쭉 일련의 일들을 좀 살펴본 사람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파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.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예전에 있던 뭐 집처럼 살던 곳에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퇴임식을 못하고 이제 쫓겨나오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성향이 조금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박근혜를 원래 지지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마음속에 그런 일말에 뭐 이렇게 약간 초상 치르는 마음 듯한 연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헌재 결과에 승복하고 내가 굉장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이 이후에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책임이나 뭐 어떤 거 처벌이 오더라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.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역사가 미래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. 예. 라는 만약에 메시지를 던지고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삼성동 사저에서도 막 연호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굉장히 침울하게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하고 들어갔다면 예. 그러면 사실 거기다 대고 검찰 수사를 원칙적으로 세게 해라라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저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고 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내지는 수사를 더 세게 못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라도 뭔가 정상 참작이 돼서 이렇게 양형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택하지 않았단 말이죠. 예. 그리고 본인이 그냥 본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끝까지 자기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상실감과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이후에 본인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바로 나오지도 않고 한 뭐 2, 3일간 있다가 그 뒤에 나와서 해맑게 손을 흔들며 거의 불복한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덜어졌어요. 왜냐하면 검찰이 여기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거나 본인을 소환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나는 죄가 없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더 나와서 수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에서 물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밝히시라 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부담을 줄어들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뭔가 토를 달거나 심정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것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굉장한 악수가 되는 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원래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. 저는 그거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그 파면된 거기 때문에 경비 경호 빼놓고는 비서진이 전혀 안 붙잖아요. 그렇죠. 뭐 지가 개인적으로 돈 써서 비서를 두더라도 뭐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없단 말이죠. 자,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브레인이 본인 머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런데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 사저에 모였던 친박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친박 의원들은 일정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든지 내지는 나중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나중에 판결이 내려져서 구치소에 가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이미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친박 의원들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
더 늘리거나 여지를 두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테면 뭔가 정치적인 야합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예. 자신의 나중에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레인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친박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뭔가 하여튼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.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익 공동체고 기회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박근혜의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뭐 그런가요? 그 부분은 저랑 조금 갈리시네요. 당신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아는 게 난 자유당원이잖아. 아, 그런가요? 근데 자유당을 욕하시던데? 응? 당일날? 아니, 당내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. 뭐 별 말씀을 다 하십니까? 아, 그래요. 하여간 박근혜가 이번에 사저에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SNS 뜨겁습니다. 뭐 그냥 진짜 웃는 낯에 그냥 침을 뱉고 싶다. 뭐 이런 그런 아주 고상한 편이고요. 그 이상의 비난성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점잖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름 있는 SNS 파워 유저 중에서 전 이랬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요. 박근혜가 이런 말한 거 아닙니까? 네. 시간이 지나면 순실이가 밝히겠지요. 훨씬 낫지 않습니까? 그럴 수도 있고요. 예. 그렇죠. 네. 그나저나 그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이분이 KBS 출신 아닙니까? 네네. 그분의 그 페이스북을 혹시 보셨어요? 깜짝 놀랐어요. 6부작으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던데. 예, 이 6부작이라면 뭐 리포트 6부작을 말하는 거겠죠? 아니요, 리포트가 아니고 뭐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뉴스 특보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잖아요. 예. 그거를 이제 6부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. 네. 그래서 이제는 대통합이다. 뭐 이런 주제하에 뭐 헌재의 기각 결정에 이제 승복해야 된다. 예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짜놓고 예. 중간에 대담도 했다가 또 중간에 리포트도 돌렸다가 예. 현장 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기자 불러가지고 얘기도 했다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시리즈를 쭉 6개로 쭉 이렇게 뉴스 특보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최경영 기자가 이제 써놓은 걸 보면 1부만 하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? 예. 아니 근데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? 그러니까 집단 최면에 걸린 거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이제 나중에 태극기 집회가 막 좀 올라오고 막 하니까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처럼 될 줄 알았겠죠. 네. 근데 말이죠.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요. 이 친박 단체들은 철석같이 믿었고 박근혜도 믿은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박근혜가 그 텔레비전으로 본인의 파면이 결정되는 그 장면을 보고는 멘붕이 왔다는 거고요. 철석같이 기각을 믿었다는 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그 사고기에 이게 가능할까? 아니 뭐 개인의 사고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. 아니 기본적인 여론조사는 보고가 안 됩니까? 대통령한테? 근데 이제 본인들이 믿었던 거는 여태까지 일종의 학습 효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. 왜냐면 지금껏 발표돼 왔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 법원 판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부처에서 뭐 결정돼서 돌아가는 것들도 그렇고 예. 뭐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A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상식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거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그 뒤에 이제 막 공방이 일더라도 예.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뭐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제대모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찬반 프레임으로 그냥 가져가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것들이 지난 뭐 3년 반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게 맨 처음에 촛불 집회가 작년 말이었죠. 그때 막 150만 명 이상 막 이렇게 몰려 나와가지고 이제 막 했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으니까 조용히 있었을 텐데 예. 이게 이제 뭐 2개월 되고 3개월 되고 계속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관망하기도 하고 헌재 판결을 지켜보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스멀스멀 피어나온 관제대모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
그 이후에는 이제 예전대로 그냥 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길 것 같고요. 그런 희망의 목소리들을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. 이게 뭔가 일종의 최면같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본인이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사람들은 여론이 이렇고 상식적으로는 판단이 A로 나올 것이 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작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왔던 걸 보면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일종의 패배주의, 설마 했던 것에 좀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뭐 그런 거를 꿈꾸면서 기대하고 뭐 준비를 했던 거 아닌가. 그런데 예. 그것이 언론사에서 정치부, 그것도 많이 아는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예.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죠. 예.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달렸으니까 뭐 그렇다고 친박, 뭐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이라든지 뭐 청와대 지금 소속돼 있는 사람들 같으면 굳이 그 이후에 뭐 초상집 분위기를 대비하면서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생각해보자면. 예.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기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런 태도로 지금껏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예.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닌가.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헌재 결과에 승복하고 내가 굉장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이 이후에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책임이나 뭐 어떤 거 처벌이 오더라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.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역사가 미래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. 예. 라는 만약에 메시지를 던지고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삼성동 사저에서도 막 연호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굉장히 침울하게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하고 들어갔다면 예. 그러면 사실 거기다 대고 검찰 수사를 원칙적으로 세게 해라라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저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고 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내지는 수사를 더 세게 못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라도 뭔가 정상 참작이 돼서 이렇게 양형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택하지 않았단 말이죠. 예. 그리고 본인이 그냥 본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끝까지 자기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과 뭐 이런 것. 예. 근데 저는 사실 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건 이제 굉장히 구문이 됐으니까 금요일 일이어서. 예. 그 이후에 사실은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. 오, 왜요?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8대0으로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조금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덮어놓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지각을 가지고 쭉 일련의 일들을 좀 살펴본 사람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파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.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예전에 있던 뭐 집처럼 살던 곳에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퇴임식을 못하고 이제 쫓겨나오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성향이 조금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박근혜를 원래 지지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마음속에 그런 일말에 뭐 이렇게 약간 초상 치르는 마음 듯한 연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이후에 본인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바로 나오지도 않고 한 뭐 2, 3일간 있다가 그 뒤에 나와서 해맑게 손을 흔들며 거의 불복한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덜어졌어요. 왜냐하면 검찰이 여기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거나 본인을 소환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나는 죄가 없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더